안녕하세요. 자, 3대 진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암에 대한 상품에 대해서는 이제 4개 회사를 아마 공부를 하셨는데, 우리가 약관 내용, 그리고 또 뇌나 허혈성,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이란, 사전적 의미, 생체 조직 안에서 세포가 무제한으로 증식하여 악성 종양을 일으키는 병, 결국 주위의 조직을 침범하거나 다른 장기에 전이하여 생체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 유전성 외에 물리적 자극, 화학적 자극, 바이러스 감염 따위가 원인이며 완치는 어려우나 외과 수술, 방사선 요법, 화학 요법으로 치료한다. 이게 이제 그 사전적인 의미고요. 약관에서 의미는 암의 종류는 이제 일반암, 소외감, 유사암으로 이제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약관상에. 고해감이라는 것도 있지만 오늘 이 세 가지에 대해서만 먼저 약관을 볼게요. 이 특약에서 암이라 함은 제7차 한국표준질병 사인 분류표에 있어서 악성 신생물 암으로 분류표에 해당되는 질병을 이야기합니다. 다만 전암 상태,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약관상 우리나라 표준 질병 사인 분류표에 있는 그러한 것들 얘기하는데 다음 페이지에서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암으로 변하기 전 상태는 우리가 이제 용종 같은 걸 얘기하겠죠. 그리고 이 특약에서 소외감이라 함은 이제 소외감은 제1항에서 정한 암 중에서 제7차 한국 표준 질병 사인 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되는 질병을 이야기합니다. 다만 전암 상태는 제외합니다. 유사암이라 함은 이제 소외감은 뒤에서 나와 있는데 유사암이라 함은 제4항에서 정한 기타 피부암, 그리고 제5항에서 정한 갑상선암, 그리고 제6항에서 정한 제자리암, 제7항에서 정한 경계성 종양을 총칭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암이라고 하면 일반암은 소외감, 유사암을 제외한 거를 다 일반암이라고 하겠죠. 그리고 일반암 중에서 우리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혈액암, 간암, 췌장암 이런 것들은 회사별로 고해감으로 분류해서 중복으로 보상을 받게끔 해놓은 거고요. 소외감은 뒤에 가서 이제 약관상 분류가 되어 있는데 유사암이라고 하는 건 여기 나와 있죠.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제 약관상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약관에 보시면 악성 신생물 분류표라고 해서 암의 질병 코드가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대상이 되는 질병에서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을 해서 만성 호상구성 백혈병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나와 있는데요. 옆에 분류표가 돼 있죠. 분류표가 보시면 이제 C 코드로 시작하는 게 우리가 캔서라고 해서 암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분류표에서 C 영령부터 C96, 97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통 암의 이제 진단 코드라고 하고요. 여기 D코드는 우리가 이제 경계성 종양이라고는 하는데 대장전막내암도 이제 D코드, 우리가 이제 이런 피부나 제자리암 이런 것들을 우리가 D코드라고 경계성에 있는 것들을 D코드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시면 일부 D코드도 일반암으로 분류를 합니다. 보통 이제 혈액 관련된 이제 암들을 우리가 D코드지만 암이라고 분류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 코드를 의사가 진단명을 내려주는 순간 우리가 암이라고 진단을 해주는 순간부터 암이라는 진단 자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암의 종류에도 약관상 일반암과 소외감, 유사암으로 분류를 해놨더라. 그런데 유사암이라고 하는 거는 갑상선암, 제자리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제자리 신생물 분류표에서 제자리암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종류가 이제 나와 있죠. 그리고 소외감, 유방, 자궁, 전립선, 방광, 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생식기 관련된 요 4가지 암을 우리가 소외감이라고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소외감, 그리고 유사암이라고 하는 갑상선, 기타 경계성 종양, 피부암, 제자리암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다 일반암이라고 하더라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약관상에서 질병 코드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의사가 내려주는
질병 코드에 따라서 이분이 이제 소외감인지 그리고 유사암인지 일반암으로 구분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반암 우리가 진단자금의 지급 기준이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일반암 및 소외감, 유사암 제외라고 이제 보통 밑에 보시면 예시 1에 암 진단자금하고 유사암 제외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유사암을 제외하고 일반암하고 소외감을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소외감인 경우에는 여기 위에 약관에 보는 것처럼 1년 이내에는 50%, 1년이 지나면 100%를 보장을 해줍니다. 자, 여기서 꼭 기억하세요. 소외감은 우리가 보통 암이 90일이 지나면 100%를 해주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90일이 지나면 100%를 해주는데 소외감은 1년 이내에는 50%를 보장을 해주더라. 그리고 1년이 지나면 100% 보장을 해주더라 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일반암 안에 포함이 되어 있더라. 그래서 예시완 보면 유사암 제외, 유사암 제외 이렇게 되어 있고 유사암이라는 건 또 따로 되어 있죠. 그리고 예시 2에 보시면 암 진단 자금이 두 가지, 유사암을 제외한 게 있고 소외감 및 유사암을 제외한 것도 담보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로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보통은 암 진단 자금 해놓고 가로에 놓고 유사암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요. 또 다른 그런 예시에서 보시면 암 진단 자금의 소외감 및 유사암을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암은 유사암 진단 자금이 따로 가입할 수 있고요. 손해보험에서 이 소외감은 일반암에 포함되어 있는데 1년 이내에는 50%만 보장이 되더라라고 기억해 주시고, 소외감은 유방전자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유사암은 기갑경제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타 경계성 종양,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그 다음에 피부암, 그리고 유방전자는 유방암, 전립선암, 방광암, 자궁암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암에 소외감이 포함되어 있고 유사암은 분류가 되어 있다. 그리고 소외감은 1년 이내에는 50%, 1년이 지나면 100%, 그리고 일반암 같은 경우에는 90일이 지나면 100%를 해주더라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사암, 유사암은 여기 보시면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제 재진단암이라고 하면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재진단암, 여기서 유사암은 제외합니다.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죠. 유사암이 아니라 여기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을 제외하고는 재진단암도 보상을 해주는데, 재진단암이라고 하는 거는 새로운 원발암, 그러니까 원래는 예를 들어서 이제 간암이었다고 그러면 위암이 됐어요. 이런 새로운 암, 그리고 동일 장기 또는 타 부위에 전이된 암. 제가 아까 간암이 이제 처음에 암이라고 그랬으면 그 부위에 다시 암이 생기거나 그 부위로 인해서 위암이 됐다라는 거, 전이가 된 거, 그리고 동일 장기에 재발된 암. 이렇게 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 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암 진단 부위에 암세포가 남아있는 경우, 이렇게 우리가 재진단암을 기준하는데, 우리가 진단자금이라는 건 한 번 받고 끝나죠. 재진단암이라는 그런 담보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보통 2년이 경과하고 지급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최초로 발생한 거, 두 번째 발생한 거, 세 번째 발생한 암, 2년 단위로 보통 이제 그 지급을 하는데요. 어떤 회사들은 1년 단위로 지급을 합니다. 이 재진단암은 없어지지 않아요. 일반암은 진단자금을 받으면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지만, 재진단암을 가입했으면 한번 만약에 따라온 2년이 경과해서 새로운 암이 발생해서 이 재진단암에 대한 진단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건 진단자금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2년 단위로 내가 가입하고 있는 동안 보상을 해주더라. 그래서 사실은 이 재진단암을 가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암에 대해서는 진단자금의 기준은 일반암, 소외감, 유사암, 거기에 이제 재진단암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일반암하고 소외감, 유사암은 약관에서 정한 대로 해서 이제 감액기간, 면책기간을 지나고 보장을 해주는 거고, 한 번 받고 끝납니다. 그런데 재진단암이라고 하는 거는 새로운 원발암, 내가 기존의 암이 아닌 새로운 암, 그 다음에 기존 암의 또 재발과 그 다음에 그 부위로 전이된 이런 암들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은 2년 단위로 보장을 해줍니다.
최초에 발생하고 2년이 지나서 제가 새로운 암이 발생했어요. 그럼 재진단암을 가입 금액에서 뭐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가입한 금액을 받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2년 지나면 또 보장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재진단암이 필요한데 사실 이게 이제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가입을 잘 안 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재진단암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2년 단위로 새로운 암에 대해서 약관에서 정한 기준으로 계속적으로 보상을 해주더라. 좋은 담보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암은 약관에서 정한 악생 신성물이라는 얘기를 하고 소외감, 유사암 이렇게 분류도 하고 재진단암으로도 분류를 하더라. 그래서 소외감은 유방전자, 유방암, 전립선암, 방광암, 자궁암, 그 다음에 기갑경제, 기타 경계성 종양, 그 다음에 피부암, 갑상, 제자리암 등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재진단암은 2년 단위로 보장을 해주더라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대 진단 중에서 뇌에 관련된 질환. 보통 우리가 뇌출혈, 뇌졸중, 그 다음에 뇌혈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잖아요. 자, 뇌출혈, 사전적인 의미는 뇌에 동맥이 터져서 뇌 속에 혈관이 넘쳐 흐르는 상태, 고혈압이 주된 원인으로 출혈이 되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코를 골며 자는 것 같다가 그대로 죽는 수가 많으며 의식이 회복되더라도 손발이나 얼굴에 마비, 언어장애 같은 후유증이 있다. 그러니까 뇌출혈은 말 그대로 혈관이 막혀서 터지는 걸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뇌혈관 질환 중에서 약 10%도 안 되는 그런 비중이지만 사망률은 가장 높은 질환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뇌졸중, 보통 뇌경색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뇌에 혈액이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손발의 마비, 언어장애, 호흡곤란 따위의 증상을 일으키는 걸 얘기하고요. 뇌동맥이 막혀 갑자기 터져 출혈한 혈액이 굳어져 혈관을 막고 주위의 신경을 압박하여 여러 가지 신경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뇌출혈은 터져서 사망에 이르는 확률이 높고 이제 장애가 남는데 뇌졸중은 혈액이 공급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심장이 제대로 펌프질을 못한다든가 하는 경우에도 제대로 혈액이 공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터져서 어딘가가 막혀갖고 혈액이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은 경우에 신경학적인 증상이 나타나더라. 언어장애라든지 행동장애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보통 우리가 뇌출혈을 가장 작은 범위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왜? 뇌출혈은 전체 질환의 10%의 확률을 받게 되지는 않아요. 뇌졸중이라고 하는 우리가 뇌경색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뇌경색, 뇌를 포함한 뇌졸중은 전체 질환의 약 뇌질환의 70%를 차지하다 보니까 뇌출혈보다는 뇌졸중이 더 보험료가 비싸겠죠. 요게 70% 가지고 여기서 분리되지 않는 그러한 질환은 우리가 기타 상세불명의 뇌혈관 질환 또는 뇌혈관 질환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뇌에 관련된 질환은 뇌출혈, 뇌졸중, 뇌혈관 이 세 가지를 다 아우를 수 있는 뇌혈관 질환 가장 넓은 범위의 보장 금액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높지만 뇌졸중이나 뇌혈관 질환은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혈관에 대한 치료를 이제 하는 수술비가 가장 중요하더라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CI라고 하는 보험에서 보면 중대한 뇌졸중이라고 하는데, 이 중대한 뇌졸중이 왜 받기 어려우냐면, 보통은 뇌출혈, 뇌졸중, 뇌혈관 질환이 진단을 받으면 암 진단급처럼 진단 자금이 나갑니다. 보통의 보험들은. 근데 CI는 일단 뇌졸중이 진단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는데 신경학적 장애가 25% 이상 남아야 지급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한 6개월 정도 진단을 받고 6개월 정도 후에 최초의 증상과 6개월 후의 증상을 평가를 하는데 뇌질환이나 심장질환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치료를 받으면 좋아집니다. 처음보다. 암 같은 경우에는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뇌혈관 심장질환은 최초 진단 시보다는 약물 치료라든지 꾸준한 치료를 받으면 처음보다는 더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받기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대한 뇌졸중 또는 중대한 심근경색 CI를 보장하는 것들은 받기가 어렵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질병 코드가 I60부터 66까지가 이제 뇌출혈, 뇌졸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시면
지주막 가출혈, 내뇌출혈, 기타 비위외상성 두 개 뇌출혈. 요게 이제 뇌출혈을 이야기하고요. I60부터 62. 그리고 60에서 62를 포함하는 뇌경색증, 그 다음에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는 뇌 전동맥의 폐쇄맥 협착, 그리고 대뇌동맥의 폐쇄맥 협착. 그래서 I66번까지, I60에서 66까지는 우리가 뇌졸증, 더 분류를 한다면 I60에서 62까지는 뇌출혈, 63번에서 66번까지를 우리가 뇌졸증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여기 보시면 66번까지는 이제 우리가 되어 있잖아요. 67번부터 기타 뇌혈관 질환, 달리 분리된 질환이 뇌혈관 장애, 뇌혈관 질환의 후유 장애, 약 30%에 해당하는 질병에 대해서는 보장이 안 되어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뇌출혈, 뇌졸증, 뇌혈관, 가장 범위가 넓은 거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죠. 뇌졸증을 갖고 있는데 뇌출혈이 나왔다 그러면 보장을 안 하죠. 왜? 뇌출혈을 갖고 있는데 뇌졸증을 받으면 안 나오잖아요. 근데 뇌졸증을 진단장으로 갖고 있는데 뇌출혈을 내가 진단받았어요? 나가죠. 포함하니까. 뇌혈관은 뇌출혈까지 다 포함하니까 뇌혈관 하나면 뇌출혈, 뇌졸증 모든 상황에 따라서 진단자금이 보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넓은 범위 I60에서 69까지를 우리가 뇌혈관 질환이라고 하는데 질병 코드도 외우세요. 그래서 I60에서 62번까지를 우리가 뇌출혈, 그리고 63번에서 66번까지를 뇌졸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69번까지를 뇌혈관 질환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뇌출혈만 갖고 있는 분이 뇌졸증이 진단받거나 뇌혈관 진단을 받으면 보상 범위가 I62까지니까 안 나오겠죠. 근데 뇌졸증을 갖고 있으면 뇌출혈을 포함하기 때문에 뇌출혈은 보상을 해주고요. 뇌혈관을 갖고 있으면 뇌졸증, 뇌출혈 어떠한 진단도 다 보상이 되더라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뇌혈관 질환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심장 질환. 여기 좀 제목이 잘못됐네요. 심장 질환의 사전적인 의미. 급성심근경색. 동맥경화증으로 인해 혈액순환이 원활치 않아 심장 근육의 세포가 죽어가는 급성질환. 돌연사의 80~90%는 급성심근경색이 원인이고 나머지는 다른 심장질환이 원인이다. 자, 심장 쪽에서는 급성심근경색은 말 그대로 혈액순환이 원활치 않아서 심장 근육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 제대로 못 뛰는 거죠. 마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심장질환으로 사망했다라고 하면 80~90%는 급성심근경색이 사망 원인인 경우가 높겠죠. 요것도 심장질환의 10%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뇌질환의 뇌출혈이라고 보면 되겠죠. 뇌출혈도 가장 작은 범위긴 하지만 사망률이 높고, 이 심장질환에서 급성심근경색도 가장 적은 범위지만 사망률이 높더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허혈성 심장질환이라는 이야기들을 한 번이라도 TV를 통해서도 뭐 들러가듯이라도 들어보셨을 텐데, 허혈성 심장질환은 심장 근육에 생긴 허혈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심장병, 심장동맥 장애에 따른 1차성과 그 밖의 원인에 따른 2차성이 있다. 그러니까 심장이 이제 혈관에 관련된 질환이에요. 대표적인 게 이제 협심증이라고 하는 그런 질환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급성심근경색만 갖고 있으면 심장질환 중에서 협심증 진단을 받으면 안 나오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네들은 이제 I20부터 I29까지를 우리가 이제 심장질환이라고 질병 코드로 분류를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I20번이 협심증이에요. 그리고 21번부터 23번이 급성심근경색인데, 급성심근경색만 갖고 있으면 협심증을 진단받으면 안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범위가 중요하다. 자, 여기 보시면 급성심근경색이 I21부터 23번이고 협심증은 20번이에요. 그리고 24, 25 여기까지가 허혈성 질환인데, 이 질환도 우리가 심장질환이 29번까지 있어요. I29번까지 있는데 뭐 49번도 있고, 보통 우리가 심장질환이 더 넓은 질환이 밑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25번 허혈성까지밖에 보장이 안 돼요. 대부분의 회사들이 아직까지는 허혈성 심장질환이라고 하는 협심증이 대표적인 질환인 한 70% 정도가 안 되죠. 한 55%, 60%가 채 안 되네요. 허혈성하고 급성심근경색을 포함한 게 한 60% 정도 질환인데, 나머지 40%가 심부전, 부정맥이라는 그런 심장 밖
제대로 뛰지 못하는, 빠르게 뛰거나 느리게 뛰거나 제대로 자극이 되지 않아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하는 그런 질환을 보상이 안 되죠. 그게 최근 들어서 나왔는데 요거는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자, 뇌질환은 뇌출혈, 뇌졸중, 뇌혈관 질환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 뇌혈관 질환과 그 다음에 심장질환은 지금까지는 대부분 급성심근경색과 허혈성 질환으로 나눠지는데, 여기까지만 해도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만나는 고객들은 대체적으로 뇌출혈 또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까지밖에 안 갖고 있는 분들이 거의 70-80%이기 때문에 뇌혈관, 허혈성 질환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2대 진단. 자, 암은 굉장히 누구나 다 많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니드도 많아요. 누구나 암이 걸릴 수 있다. 확률도 높기 때문에, 또 사망 원인도 우리나라의 전체적으로 1위이기 때문에 니즈가 충분합니다. 크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뇌나 심장은 주변에서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통계를 보면 사망 원인 1위가 암이고 2위가 심장이고요. 3위는 폐 관련된 질환, 4위가 심장 관련된 질환이에요. 그리고 제가 자료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수술 20가지 중에 20위 중에 심장 관련된 협심증과 급성심근경색 질환이 20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빈번하게 일어나고 또 수술이 되고 있는데 내가 잘 못 느끼고 있는 것 뿐이죠. 사망 원인도 수위에, 상위에, 최상위에 있기 때문에 준비를 잘해야 되는데, 뇌나 심장은 과거에는 뇌출혈이 가장 큰 범위였고요. 그러다가 이제 손해보험에서 뇌졸중 이런 것까지 보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넓은 범위의 뇌출혈은 아직은 보장되지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심장질환은 더 심각합니다. 보통 급성심근경색까지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허혈성이 되어 있는 분도 만나기가 어려워요. 자, 암은 보장 금액, 가입 금액이 중요합니다. 1,000만 원이냐, 1억이냐, 2억이냐, 이게 중요하죠. 그런데 뇌혈관이나 심장질환은 보장의 범위예요. 뇌출혈까지 되냐, 뇌졸중까지 되냐, 뇌혈관을 다 포함하고 있냐, 급성심근경색만 되냐, 허혈성까지 되냐, 심장질환 전체인 부정맥까지 포함되는 그런 범위까지 돼 있느냐, 범위가 중요하더라 라는 거 꼭 기억하셔서, 뇌혈관 심장질환은 우리가 범위가 중요한 질환이고, 뇌는 뇌출혈, 뇌졸중, 뇌혈관, 심장질환은 급성심근경색, 허혈성, 그 다음에 심장질환, 더 큰 범위, 심부전, 그 다음에 부정맥을 포함하는 그런 걸로 되어 있다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특히 심장질환과 뇌질환은 중요한 게,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률은 높지만 그 질병 자체가 전체 질병의 10% 미만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치료를 요하는 그러한 수술을 동반하는 그런 치료법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뇌나 심장에 대한 수술 들어가는 비용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 2대 진단, 암은 진단 자금이 중요하고, 심장이나 뇌에 대한 진단은 범위가 중요하고, 수술비 보장이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 3대 진단은 왜 중요한지, 왜 우리나라의 사망 원인의 1위부터 4위 안에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암은 이제 국가에서 95%를 지원해주는 산전특례라는 게 혜택을 받지만, 심장이나 뇌 같은 경우에는 진단 범위가 중요하긴 하지만 진단을 받는다 하더라도 한 달까지만 해줍니다. 아까 CI 뭐라 그랬죠? CI는 진단을 받고 6개월 후에 신경학적인 장애가 남아야만 보상을 해주는 것처럼, 이 심장이나 뇌에 대한 산전특례도 최초 한 달 동안은 95% 지원해주고, 고객은, 환자는 5%만 부담하면 되는데, 그 기간이 지나서 6개월 뒤에 다시 평가를 해서 산전특례를 계속 적용해 줄 것인지를 판단을 합니다. 근데 CI처럼 뇌나 심장은 치료받으면 좋아져요. 그리고 심장질환의 평균 수술비가 지금 3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심장질환이나 뇌질환은 수술비가 정말 우리가 속담을 빵빵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보장 범위가 넓어야 돼요. 고객을 만났을 때 정말 실제로 CI만 들고 있어서 뇌졸중이 걸렸을 때 못 받으셨고요. 뇌출혈만 갖고 계셔서 뇌졸중이 나올 때 못 받은 고객도 많아요. 그래서 뇌질환은 뇌혈관, 그리고 이제 심장질환은 허혈성까지 있는 분들한테도 반쪽짜리다,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 넓은 범위인 심부전, 부정맥까지 포함한 것까지 제가 다시
보장해 드릴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암은 진단자금, 금액, 그리고 2대 진단, 심장하고 뇌는 보장의 범위와 수술비, 이게 가장 중요하더라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